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콴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콴신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요즘 휴가철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휴가 계획도 잡고 계시고 놀러갈 준비도 하고 계신데 놀러 가면 또 무서운 일들을 제가 한 번씩 겪으라고 했는데 콴신님께서는 겪으셨던 모양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콴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자, 일단은 요즘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고요.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이제 놀러 갈 때가 왔어요. 그쵸. 근데 콴신님께서 제가 놀러 가면 귀신 한 번씩 보고 와라, 아니면 또 무서운 거 한 번씩 겪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일들을 겪으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놀러 가서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남의 불행을 함부로 얘기했다가 맞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로 돌아왔던 일들을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이게 남의 불행이나 아니면 뭐 죽은 사람을 함부로 뒤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쵸? 뭐 살다 보면 네,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결국에는 콴신님께서 놀러 가서 일단은 발단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콴시예요. 일단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이게 원인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듣고 계시는 귀족분들도 절대 남의 불행은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그렇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무렵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군입대를 앞두기 전 지인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 2명 그리고 제 친구 중에 1명의 친형 그리고 그 친형의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한테 다 형님들이죠. 그렇게 6명이서 강원도에 있는 산 바다 있는 계곡 쪽으로 놀러를 갔었는데 네. 원래 보통은 놀러 가게 되면 펜션을 잡잖아요. 근데 저희는 형님들이 아시는 곳이 있다고 해서 펜션을 잡지 않고 민박집을 구했다고 하셔서 거길로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형님들을 그때 처음 만났는데 저희보다 한 4, 5살 정도 많았던 20대 중반, 그때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형님들이었거든요. 근데 형님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보통은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형님들이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진짜 재밌게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뭐 바비큐도 해 먹고 하다가 민박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민박집이 진짜 낡은 시골집이었어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 댁 가면은 그 종이로 된 문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으면 뚫리는 그런 문으로 돼 있는 그 정도의 시골집이었는데 네. 거의 폐가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막 바비큐 먹고 밤에 이제 밖에서 술도 먹고 놀고 있었는데 형님분들 중에 한 분이 야 우리 심심한데 저기 뒤에 보니까 죽은 논밭 하나 있더라. 거기 가서 담력 체험이나 한번 하고 오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또 뭐 20대 초반이기도 하고 네. 술도 들어갔고 해서 좀 혈기왕성할 시기니까 재밌겠네요. 가보시죠 해가지고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네.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가기 전에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무서운 얘기나 하나씩 하고 출발하자라고 좋다. 얘기를 하셔서 네. 그때가 이제 밤이 되고 저희가 불을 다 꺼버리니까 진짜 깜깜해서 6명이 둘러 앉아서 가운데 핸드폰 후레쉬만 비춰놓고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차례가 오기 전까지 저는 무슨 얘기를 하지 고민을 막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봤었던 그런 일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 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일이 뭐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어머니랑 저희 둘째 이모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었는데 주말이었어요. 그때가 주말이었고 제가 아직도 그때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주말이 되면은 MBC 같은 데서 토요 명화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영화를 뭐 넷플릭스나 뭐 다른 영화 채널에서 보여주고 했었는데 그때는 정규 방송에서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때 나왔던 영화가 I Am Sam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때가 기억이 나서.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보려고 꾸벅꾸벅 졸면서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네. 보고 있는데 저희 둘째 이모가 그때 당시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집에 오시면은 11시, 12시쯤 되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쯤 되면 이모 오시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저희 집 바깥이 엄청 깜빡깜빡거리는 그 후레쉬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밤에는 누가 돌아다닐 시간도 아니고 저희 아파트가 그때 당시 되게 노후화된 아파트라서 뭐 조명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사이렌처럼 뭐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모가 퇴근을 하셔서 들어오셨는데 이모 표정이 너무 창백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어 이모? 하고 물어봤는데 이모가 지금 밖에 구급차랑 경찰차가 깔려있다. 무슨 일 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제가 제 방에서 창문을 내다보면은 저희 아파트 바로 뒤가 놀이터였거든요. 그 놀이터에 경찰들이랑 구급차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저는 이렇게 멀리서 내다봤는데 안타깝게도 아파트 주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께서 놀이터에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급차랑 경찰 대원이 와가지고 운반하는 과정을 제가 봤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명이나 이런 게 없다고 했잖아요. 아파트가 너무 옛날이어서. 네. 그래서 오로지 LED 후레쉬 같은 걸로 비춰가지고 이제 좀 약간 긴박하게 그분을 옮기고 있었는데 한 분이 실수로 안 보이다 보니까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것이 이렇게 엎어져 버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봤는데 이 영화에서만 보던 거를 실제로 보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잠도 못 자고 우리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구나 이 생각하고 벌벌 떨면서 주말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 평일이 돼서 학교에 가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이 얘기를 누군가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안 좋은 일은 숨겨야 맞는 거지만 이게 그때 당시 어리기도 해서 제 그렇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친구들을 둘러 모아서 야 우리 아파트에 사람 죽은 것 같다. 내가 봤는데 미끄럼틀에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아. 너네 우리 아파트 지금 와보면은 그 놀이터에 지금 스티커 다 쳐져 있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아놨다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진짜? 막 이러면서 얘기 듣고 있는데 한 친구 표정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갑자기 야 너 그 사람 누군지 알고 그 얘기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데? 그러니까 너 우리 옆반에 Y라는 여자애 알지 않냐? 그거 걔네 언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Y라는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이 나왔던 여자인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뭐 가정 환경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는 수험생이셔서 수능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다고 전해 들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너 이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하고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정작 내 가까운 사람이 또 그런 일이 생긴 거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얘기를 하지 않다가 아까 다시 이제 여행지로 돌아와서 제가 꼭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 얘기가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 얘기를 형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실제로 그런 거 봤으면 진짜 무서웠겠다 이러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형님분들 중에 엄청 웃겼던 형이 한 분 계세요. 그 형님을 똘비 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똘비 형이 엄청 재밌고 웃겼던 거의 이제 분위기 메이커였던 형인데 그 형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표정이 그때 제 친구 마냥 싹 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봤는데 너 그때 몇 시였는지 기억하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한 11시에서 12시쯤 됐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 아파트에 그 시간에 누가 거기서 그걸 봤겠냐고. 아침에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그거 내가 신고한 거라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은 처음 만난 형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처음 만난 형님들과 그 자리에서 제가 처음 꺼낸 얘기인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서 신고를 했던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목격을 하신 분이구나. 네. 정말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진짜 그 얘기 들으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형님 입장에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똘비 형 말씀으로는 그때 당시에 저희 아파트 놀이터의 바로 위 언덕이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중학교에는 이제 밤이 되면은 형님들이나 다른 친구분들이 막 모여서 공놀이도 하고 이것저것 막 놀고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뭐 불량 학생들은 담배도 피우고 이랬던 곳인데 밤을 넘으면 저희 아파트 놀이터로 바로 내려올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거든요.
똘비 형이랑 똘비 형 친구분들이 거기서 이제 공놀이를 하다가 축구공을 발로 찼는데 그게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야,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축구공 가져오고 나머지는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노후화된 아파트다 보니까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삥 돌아가야 돼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똘비 형이 졌고 똘비 형은 그냥 담을 넘어서 아파트로 놀이터로 들어간 거고 다른 형들은 이제 돌아서 똘비 형 데리러 이제 아파트 입구로 가서 같이 만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똘비 형이 딱 내려와서 핸드폰 후레쉬로 축구공 어딨지 하는 거 봤더니 미끄럼틀 안에 축구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럼틀 쪽으로 가서 축구공을 짚고 친구들한테 가려고 등을 돌렸는데 갑자기 시선 같은 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똘비 형이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설마 귀신일까? 내가 지금 헛것을 봤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면 더 무서운 거예요. 미끄럼틀에 매달려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만약에 사람이다 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 그래서 인기척은 느껴지는데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움직일 수도 없고 가만히 서서 식은땀만 흘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돌아볼까? 아니다 그냥 갈까? 고민을 계속했대요. 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대요. 친구들 언제 오지? 여기 지나가는 사람 없나? 경비는 없나? 이런 생각만 하고 벌벌 떨고 있고 계속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시선이 나한테 꽂히니까 똘명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파트 입구 쪽에서 야 똘비야 어디야 왜 안 와? 하면서 그 형 친구분들이 하도 안 나오니까 데리러 오신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래서 똘비 형이 그 형님들 목소리 듣자마자 뛰어가셨대요. 그리고서 형들이랑 같이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미끄럼틀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분을 발견한 거죠. 이야. 그래서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때서야 구급대원이 왔고 그 타이밍에 저희 이모가 퇴근하신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가 다 나오니까 담력시험은 무슨 담력시험이에요. 겁이 나가지고 예. 마음이 불편하고 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대로 잠을 자고 이 얘기를 꺼낸 저도 뭔가 되게 찝찝한 거예요. 와, 내가 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한 건가 네. 싶었는데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오. 이때부터 저한테 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형님들 친구분들 다 헤어지고 저도 이제 군 입대를 한 1, 2주밖에 안 남긴 상황이어서 집에서 좀 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이제 네. 둘째 이모는 나가시고 어머니랑 둘이 살 텐데 제가 흡연자기 때문에 제가 흡연을 하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편의점 갔다 온다고 하고 아파트 계단을 담배를 피우려고 내려왔는데 예. 제가 3층에서 지냈다고 했잖아요. 3층, 2층, 1층 내려가는 동안 올라가는 동안 계속 중간에 불이 켜져요. 밤이 되면. 그래서 3층, 2층, 1층 내려와가지고 엄마가 혹시 나오진 않을까 해서 위쪽 올려다보면서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3층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다려다 보니까 2층 쪽에 또 불이 켜져요. 그래서 전 순간적으로 어머니 내려오시는 줄 알고 담배를 급하게 껐어요. 그리고 1층 쪽에 불이 켜졌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딱 꺼져요. 뭐지? 그냥 센서가 오류난 건가? 했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때가 점점 심리가 점점 조여올 때라서 뭐야 이거? 예. 그래서 이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불이 켜지지 하고 이상하다 싶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1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쌩 지나가더라고요. 제 발밑에서. 그때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막 뛰어 올라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쥐였던 것 같아요. 쥐가 제 발밑으로 쌩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엔 쥐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너무 무서워서 3층으로 막 올라가서 저희 집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밖에 아파트 중간 창문으로 제가 내다봤어요. 혹시 누가 내려왔나? 하고 내다봤는데 어떤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 사람이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는데 이 사람 표정이 웃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무표정인 것 같지도 않는 되게 기괴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전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이상한 사람인가 해서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아파트 들어갔고 좀 섬뜩한 일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계속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언제는 이제 제가 거실에서 혼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 오른쪽에 부엌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갑자기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지금 이 집에 나밖에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화를 했다는 느낌을 귀로 전달을 받으니까 쳐다도 못 보겠고 못 들은 척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척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화하는 느낌이 바로 옆에서 느껴져요. 근데 쳐다는 못 보겠고. 그래서 계속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요. 군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군 입대를 하려고 했던 부대가 운전병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원래 운전병을 뽑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이제 심리 검사나 이런 걸 또 하거든요. 형식상. 근데 정신이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훈련소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데 다 불합격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이 상태로는 운전병 쪽을 할 수가 없겠다 해서 제가 운전병은 실패하고 결국엔 그냥 일반 보병으로 배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일반 보병으로 가서 신병교육대 생활을 하는데, 군대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의 첫 근무는 불침번이거든요. 네. 이제 밤에 잘 때 불침번을 서는데, 제가 불침번을 서기 전에 뭐 3번 초, 2번 초 막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저는 이제 중간 조였기 때문에 일단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드는데 잠에 들고서 한 5분 정도 지났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에 눌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곳에서 자면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자면은 가위가 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처음으로 가위를 눌린 게 하필이면 또 군부대였고, 거기서 가위에 딱 눌렸는데 시야가 흐릿한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시야가 흐릿해요.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제 목 양쪽으로 사람 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고, 저는 어떻게든 그걸 안 쳐다보려고 시선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누군가를 쳐다보면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린 건데,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진다 치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느낌이 아니고 정면에서 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겨우겨우 목을 돌려서 살짝 봤는데, 네. 위에서 아래로 저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정면만 보고 웃고 있는 여자였어요.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렸던 약간 그런, 얼굴은 하얘가지고 따로 뭐 표정이나 이런 건 느껴지지 않는 인위적인 잠깐만요. 마네킹 같은. 네. 이 모습이라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한 거를 그림을 직접 그리진 못해서 AI로 생각한 거를 좀 만들어 본 건데. 근데 AI가 이렇게 무섭게 만든다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은 눈 감으세요. 제가 봐도 기분이 나쁜데 AI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득한데? 이렇게 생겼대요. 좀 어느 정도 비슷한가요, 관시님? 이 그림과? 위에 부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형체가 나중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냥 정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거잖아요. 누운 상태에서. 그래서 제대로 느껴지진 못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선이 느껴지는데 이 사람은 딴 데를 보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선이 뭘까 하고 제가 시야를 좀 내렸더니 그 여자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 머리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 머리를 들고 제 얼굴 앞에 이렇게 가져다 대고 있더라고요. 그 시선이었던 거예요. 저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을. 그러면서 그 머리를 제 앞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흔들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이 위에는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정면을 보면서 웃고 있는데 손에 쥔 머리로 제 얼굴 앞에 계속 흔들어대고 몇 시간을 그렇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식은땀 흘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눈을 감아봐도 저절로 떠지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불신번을 서던 동기가 저를 깨워주더라고요. 야, 너 왜 그러냐? 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하고 저를 깨워주더라고요. 그때 꿈에서 깨는 것처럼 확 일어나면서 깼는데, 저는 몇 시간을 고통스럽게 그 상황을 지냈는데 시간을 보니까 5분, 10분 정도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그 5분, 10분 동안 그렇게 괴로운 상황을 좀 겪고 나서, 이젠 또 시간이 지나가면 자대 배치를 받아서 다른 부대로 또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자마자 저는 이제 선임들한테 약간 시켰어요. 왜냐면은 애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리고 훈련 받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적응을 하지 못한 것처럼 되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계속 이제 면담도 하고
선임들이 좀 불편해했죠, 저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야간 사격을 가기로 한 날이 왔었어요. 근데 야간 사격을 전 부대가 다 같이 가면은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4개 소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희 4개 소대 전원이 이제 사격장으로 향했는데 저희가 근무했던 부대는 3소대였거든요. 그래서 1소대, 2소대, 3소대 순서대로 앉아서 차례대로 사격을 하고 있는데 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밤이 깜깜하고 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차례가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2소대 이제 선임분들이 사격을 하고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2소대 선임분들 중에 한 분이 문병장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그 문병장님이 갑자기 야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화장실 갈 사람 하면서 모으는 거예요. 왜냐면 부대는 혼자서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갈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움직여서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갈 인원들을 모았고 저도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이병 누구누구 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이제 인솔하에 화장실로 이동을 해서 화장실 볼일을 다 보고 다 볼일 볼 때까지 원래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볼일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병장님이 야 담배 피는 사람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담배 핍니다. 너 이거 같이 담배 하나 피자 하고 같이 담배를 피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화장실 구석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고 가려고 하는데 밖에 있던 선임 한 분이 야 너 미쳤어? 하면서 뛰어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야 어디 사격장에서 법도 없이 이등병이 담배를 피우고 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부대는 안 그런 부대도 있겠지만은 저희 부대 사격장에선 금연이었거든요. 근데 이등병인 제가 거기서 갑자기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선임이 저를 데리고 나와서 혼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여기 문병장님이 와서 담배 피라고 하셔서 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멀리 있던 문병장이 저를 쳐다보면서 무슨 소리냐고 나 애초에 담배 피지도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아까 담배 피자고 하셔서 담배 핀 거다. 제가 이등병인데 어떻게 맘대로 담배를 피우냐 했는데 애초에 그 선임은 담배를 핀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놈이네 하면서 또 혼나고 다시 이제 사격장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또 풀숲 쪽에서 어떤 시선이 느껴졌고 그거를 쳐다봤더니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형체가 또 산 중에서 저한테 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은 너무 끔찍해서 또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정면만 보고서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시하고 그냥 앞만 보면서 다시 사육장으로 복귀를 했고 그때 복귀를 하고 자대로 복귀할 때까지 진짜 주변은 볼 틈도 없고요. 그냥 앞에 있던 선임 등만 보면서 그냥 갔던 기억이 나요. 이게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주변을. 그래서 이렇게 군 생활을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이 많았던 상황에 갑자기 행정반에 연락이 옵니다. 야, 관시 너 행정반 빨리 와봐. 그래서 행정반에 갔는데 집에서 전화 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까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좋은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희 가족까지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밖에 가족이 없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이제 청원휴가 준비를 해서 다음 아침에 바로 저는 어머니한테 갔죠.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기셔가지고 보호자가 필요해서 제가 불려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수술 마치시고 회복하시는 기간 동안 제가 계속 병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가 좀 회복되시고 이제 말을 좀 할 수 있으실 때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군부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계속 이런 게 보인다. 지금 진짜 정신 나갈 것 같고 나 이대로는 생활 못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어머니가 지금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같이 움직일 수는 없는데 어머니가 불교셨거든요. 내가 다니는 절이라도 한번 갔다 와봐라. 가서 큰 스님한테 얘기 드리고 큰 스님이랑 얘기 좀 해보고 마음을 좀 편하게 생각하고서 복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엄마 어차피 여기 혼자 있어도 되고 몸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절에 한번 가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귀를 앞두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거밖에는 도저히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절에 갔어요. 아기 때 어머니 따라서나 갔었지 나이 먹고서 제가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서 제가 절에 가서 큰 스님이라는 분을 소개받았고 저희 어머니 소개로 왔다. 지금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 좀 들어줄 수 있냐 해서 큰 스님이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들어주셨는데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은 애초에 처음부터 너가 아무 생각 없이 뱉었던 말들이 악행이 돼서 너한테 돌아오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세상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누구도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면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 같다. 너가 쉽게 얘기했던 쉽게 뱉었던 남의 불행이 지금 너한테 배로 돌아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 담아서 기도를 좀 하고 가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하지도 못하는 절을 진짜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계속 절하다 보면은 이게 땀이 계속 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없고 저 진짜 잘못했습니다 생각하면서 계속 절했어요. 스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같이 하다가 한 시간 정도 그렇게 계속 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냥 좀 좋게 생각해보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나는 무속인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주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마음의 안식을 좀 주는 것밖에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근데 너가 진짜 죄송한 마음으로 빌었고 마음이 편해졌으면 이제 돌아가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후로는 많이 좋아졌었던 것 같아요. 점점 보이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가위 눌리는 것도 없어지고 선임후임과 잘 지내게 됐었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이게 잊혀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이 슬슬 잊혀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네. 군대에서 봤던 그 존재가 아까 거의 초반부에 나왔던 그 이야기의 그 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저는 그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 내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녀? 이런 식으로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남의 불행을 제가 얘기해서 이것 그렇지. 때문에 불안해진 제 심정이 무언가를 만들어낸 걸 수도 있지만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원망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잘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봤던 그 존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그때 그 근처에 있던 그런 좀 원한형 비슷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비슷하게 죽었던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뭔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몰려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네. 귀신들은 자기 얘기를 하는 곳에는 항상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콴신님 옆에도 있을 거고 네. 저 옆에도 있을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 옆에도 있을 거예요. 네,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누가 내 욕하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죠? 굳이.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 있으면은 그렇게만 해주면 되지만 마치 어딘가에 흥미거리 마냥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절에 한번 갔다 왔어요. 예. 어머니가 절에 자주 가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절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되게 좀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어수선하게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러지 못했던 걸 되게 후회하거든요. 그때는 네. 진짜 무슨 영화 본 것 마냥 막 웃으면서 떠들고 그랬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또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무서웠겠다.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AI가 그려준 이 무서운 섬뜩한 그림인데도 시청자분들은 그거를 뭐 펜더곤 같다라고 승화를 시켜버리면서 무서움을 달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보는데 너무 섬뜩한데, 이거. 저 당장 내리고 싶거든요, 이거. 네. 너무 섬뜩하게 네. 그려져가지고. 예,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관시님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야,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놀러 간 그 느낌으로 시작을 딱 해가지고 갑자기 어릴 적으로 확 넘어가서 그 사건을 겪은 또 당사자분을 그날 만나서 그렇게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군대 괴담으로 쑥 넘어가. 자연스럽게. 근데 전혀 뭔가 위화감이라든지 뭔가 좀 이질감 이런 게 안 느껴지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이어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그때 또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